일단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호흡일 리서치가 발표한 FTX 연관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이 FTX가 직접 출차인 및 기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현황인데 FTX의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솔라나, 팬텀, 세럼 등 주요 레이어 원체인과 덱스가 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라메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은 현재 알라메다에 파악 가능한 지갑의 토큰은 비트다오, 스시, FTT, 세럼, 리도, 폴리곤, 렌더 토큰 등인데요. FTX가 비트다오를 시중에 팔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라메다의 포트폴리오 총 가치 중 23%는 비트다오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은 FTX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마지막 일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FTX 사태로 인해 참 힘든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CPI 지수의 발표로 이제 내년 금리 인상 기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자산 시장 전반에 미니 불장의 기운이 감지되는 가운데 이 크립토 마켓만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은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지금 16,855달러 이제 0.55% 상승했는데 이더리움의 경우도 0.45% 상승한 1,265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XRP의 경우도 1.29% 하락한 0.36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도지코인의 경우는 10.30% 상승한 0.08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 각각 살펴보게 되면 38.1%, 18.2%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롱숏 비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숏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롱 포지션이 64%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이제 XRP의 경우는 거의 비등비등한데 숏 포지션이 51%로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있네요. 네, 현재 FTX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에 큰 후폭풍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현재 FTX 거래소의 경우는 챕터 11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이번 파산 신청이 다른 코인 업체들의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로 번질 경우 코인판 리먼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FTX와 금융 거래를 한 곳은 물론 연기금과 벤처 캐피털, 개인 투자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데요. 현재 우선적으로 FTX와 금전 거래를 해온 코인 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 코인 업계를 넘어 수많은 금융기관이 FTX에 투자한 상황이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에 도화선이 된 이 리먼 브라더스 파산 신청을 연상시킨다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FTX의 발단은 이미 여러 매체를 통해 접하셨듯이 지난 2일 코인데스크 US의 보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코인데스크는 알라메다의 위태로운 대차 대조표 상태를 지적하였는데 또한 알라메다의 총 자산 146억 달러 중 약 60억 달러 상당이 FTT와 솔라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도를 하게 되었죠. 이후에 6일 바이낸스의 창펑자오의 트위터가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FTT의 약 2,300만 달러를 매각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 결과 FTT 토큰의 가격은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불안감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알라메다 리서치의 캐롤라인 CEO의 경우는 이 22달러의 FTT를 사들이겠다라고 발표 이후 가격이 소폭 안정되는 듯 보였지만 단 이틀 만에 FTX와 알라메다에서 약 10억 달러의 자산이 유출되고 말았죠. 이렇게 이제 FTX로 인한
엄청난 유동성 위기가 촉발이 되면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 FTX 사태로 시장은 과연 어떠한 영향을 받고 어떻게 흘러들어가게 될까요? 이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자면 지난 8일 이제 대규모 자산이 유출되면서 FTX는 유동성 보충에 나섰지만 FTX가 보유 중이던 이제 1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및 기타 토큰을 매도했다라는 소문이 시장에 돌기 시작하였고 이 소식은 FTX의 파산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엄청난 우려를 낳게 됩니다. 이제 그 결과 FTT 가격은 16달러로 급락하였는데 게다가 FTX 자체 월렛에서 2시간 동안 코인 인출이 멈추는 등 시장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소식들 계속해서 나왔었죠. 이제 그 결과 FTT의 가격은 방어되지 못한 채 전체 시장을 무너뜨리는 트리거 역할을 하고 말았는데요. 현재 FTX는 9일 8시부터 이제 모든 암호화폐 출금을 중단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FTT 토큰의 가격은 5달러 아래로 이제 급락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17,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추가적인 시장의 붕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FTX 지갑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수는 9일 기준 40BTC 미만으로 기존 대비 80% 넘게 급감하게 됩니다. 이 FTX 사태는 지난 5월 발생한 루나와 셀시우스 사태를 넘어서 이와 연관되지 않았던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기관들도 FTX에게 빌려준 자금을 청산당할 가능성이 높고 계속 위험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사건의 영향은 이제 세 가지 측면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지금 보시는 사진 자료는 후오비 리서치가 발표한 FTX 연관 프로젝트 현황입니다. FTX가 직접 출차인 및 기타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현황인데 FTX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솔라나, 팬텀, 세럼 등 주요 레이어 원체인과 덱스가 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알라메다의 포트폴리오를 분석하면 현재 알라메다의 파악 가능한 지갑의 토큰은 비트다오, 스시, FTT, 세럼, 리도, 폴리곤, 랜더 토큰 등인데요. 이 FTX가 비트다오를 시중에 팔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었습니다. 이제 하지만 알라메다의 포트폴리오 총 가치 중 23%가 비트다오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시장은 FTX의 약속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알라메다는 총 340만 개의 스시 수합을 보유하고 있으며 480만 개의 스시 수합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 스시 수합은 체인에서 대량으로 청산하기에는 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지 위험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 폴리곤 및 랜더 토큰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매우 높으며 솔라나 관련 자산이 아닙니다. 개인 지갑에 있던 토큰들이 거래소로 이동하게 될 경우 토큰 가격 하락 가능성이 생기게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FTT의 경우는 뭐 말할 가치도 없죠. 이제 가치가 제로로 수렴을 해도 사실상 전혀 이상하지 않은 토큰인데 이 선물 시장을 통하여 롱 세력과 숏 세력의 천하제일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어제 괜히 숏 포지션으로 잡았다가 갑자기 나오는 숏 뚝배기로 청산을 당했는데 이제 내일 저녁 생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숏 청산 쇼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차트 분석 따윈 없이 무조건 숏으로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FTX 사태 이전에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약세장이 이어졌었습니다. 인플레이션 및 달러 강세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반적인 자산시장이 약세장이었는데 또한 루나와 셀시우스 사태를 통해 비트코인이 지난 5월 수직 하락하게 되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크립토 마켓은 꾸역꾸역 조금씩 회복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제 이놈의 FTX 사태가 터지면서 17,0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며 이더리움도 1,300달러 아래
아래로 급락하였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이 17,000달러 아래로 머무른 것은 2020년 11월 이후 처음인데요. 2020년 11월이면 2017년 불장 이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크립토 역사상 가장 긴 베어장을 지나 이제 막 상승하기 시작할 때였죠. 이제 얼마 전 CPI 지수의 발표로 인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구나, 내년부터 금리 인상 기조가 둔화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자산시장 전반의 상승이 도모되고 있는데, 이 크립토 마켓만이 약세 모습을 보이는 것에 참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번 사태로 시장이 언제까지 침체 모습을 이어가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하루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참 횟수로 이제 5년 넘게 투자를 하면서 이 정도로 시장이 어렵다라고 생각한 연도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10월 CPI가 예상보다 좋게 나오면서 이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유입세, 소비자 물가가 맞물리면서 코스피 및 나스닥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죠.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지켜봐야겠지만 이것 자체가 참 유의미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크립토 마켓만 참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환율이 며칠 만에 완만한 하락이 아닌 급락을 하였는데, 원달러가 고점에서 많이 떨어졌고 유로달러가 반등하는 모습이죠. 이 유로가 밀리지 않는 것이 달러 약세를 촉발하게 만든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위안화가 꺾인 점도 원화를 강세로 만든 요인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통상 환율의 하락은 위험 자산의 상승을 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이제 FTX 사태가 터져 버린 것이죠. 정말 이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하락하지 않았더라면, 이 산소 호흡기를 대주지 않았더라면 13,000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하락하는 것은 현실화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면은 이 중고차와 의료비, 가구, 가전 등 주택 관련 상품, 의류, 항공, 운임 등 상당수가 하락하였는데, 최근 미국 주택 시장은 급랭하면서 주택 가격이나 렌트는 확연히 상승세가 꺾어지고 있으며, 결국 시차가 큰 주거비를 빼버리면 다른 분야의 인플레이션은 거의 0에 가깝거나 마이너스 인셈이 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을 것이라며 연준의 비판적인 태도를 보여온 글로벌 매크로 1타 강사로 불리우는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 또한 이 CPI 수치는 고무적이다, 그동안 높은 쪽으로 놀랐던 수준 정도로 낮은 쪽으로 놀랄 수치가 나왔다, 한 달 만에 수치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무시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추가적으로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이라고 불리우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닉 티미 라오스 기자 역시 10월 CPI 보고서는 페드가 다음 달 50bp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썼으며, 그 외 올해 강력 긴축 정책을 끝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의견 또한 나오게 됩니다. 단 한 번의 CPI 지수의 예상치 하회로 인하여 본래라면 주식시장보다 훨씬 더 큰 상승을 기대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25,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을 것이라 보고 있는데, 현재 시장이 혼란하다 보니 희망 회로를 쉽게 굴릴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과연 쉽사리 매수하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지금의 FTX 사태 여파가 생각보다 오래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5월 루나 사태가 터지고 1년에 무려 2번이나 이러한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죠. 참 쉽지 않은 상황들 반복되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원화 채굴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세장 속에 저점 매수라는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지금과 같은 약세를 우리는
이겨낼 것이며 다시 한번 상승하는 장은 무조건 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 속에서도 시장을 떠나지 않은 투자자분들은 두 부류로 나뉠 것입니다. 이제 너무 몰려서 지금 빼도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강제 존버를 하시는 분들과 비트코인에 대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지게 된 투자자분들이죠. 이 참 크립토 투자가 힘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힘들 것이라고 과연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제 처음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하면 문제가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매수보다 매도가 훨씬 어렵습니다.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분할 매수는 잘 합니다. 뭐 사실 어렵진 않죠. 이제 잘 모르겠으면 그냥 날짜 정해놓고 매월 정해진 금액만큼 비트코인을 주워 담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문제는 매도에 있는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사다가 매도할 때 못 잡아서 이제 손절을 하거나 강제 존버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평단가를 낮추면서 보유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하락장이 그런 면에서 비트코인 매수의 최적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의 경우는 부자들은 하락할 때 매수한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로버트 기요사키뿐만 아니라 많은 전설이라 불리우는 투자자들의 공통적인 언급이죠. 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락하면 매도하고 부자들은 하락해서 다 죽는다고 할 때 매수합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차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매도는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 것이 사실이죠. 하지만 상승장에서 매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상승장에서 또 매도하는 것 또한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어쩌란 말이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저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10만 달러에 도달하면 30% 매도 현금화할 생각입니다. 이후에 30만 달러에 도달하면 다시금 30% 매도하고 50만 달러에 도달하면 80% 매도할 생각입니다. 이제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제 기준에선 비트코인이 최대 50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 이상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이후에는 성장폭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매도의 기준은 차트로 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서 내가 생각하는 코인의 적정 가치를 계산 후에 그 가격대에 온다면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하죠. 이 매도하고 상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맞출 수 있다면 점쟁이를 해야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팔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걸 좀 있어 보이게 말하면은 투자 철학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사태를 통해서 그저 도대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냐라고 생각만 할 것이 아닌 과연 이번 하락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지 본인의 투자 경험치를 올릴 만한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빨린 소리라라고 말하는 투자자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사건을 겪고도 그것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앞으로의 투자 방법과 능력 자체는 완전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상승장에서는 모두가 환희에 차 있기 때문에 절대로 투자 철학을 정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